Ignition. Liftoff. Liftoff. You want a piece of me, boy?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마이 버킷리스트. 네, 마이 버킷리스트 시간입니다. 3주간 문화와 예술을 품은 절대로망 여행지 유럽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겨울 유럽 여행의 백미 스위스로 떠나보겠습니다. 유럽 여행 전문가 백상현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지금 여행 다니는 느낌이에요. 네, 저도 벌써 그렇습니다. 3주째. 네. 자, 이 겨울철의 스위스 뭔가 낭만적이라는 느낌이 올라옵니다. 어떤 매력이 있나요? 일단 스위스 하면 알프스죠. 그렇죠. 온통 눈으로 이제 덮여 있는 네. 알프스를 우리가 직접 올라가 볼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스위스 곳곳에 있는 거울처럼 맑은 호수들, 네. 또 호숫가의 아기자기한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속에 이제 머무를 수 있다는 네. 그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요.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스키의 천국이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눈길 트레킹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또 겨울 액티비티의 천국이죠. 그러네요. 또 이게 겨울 레저 스포츠도 있고 아름다운 풍광도 있고. 자, 이 스위스는요. 여름철에는 자동차 여행으로 겨울철에는 철도 여행으로 가는 것이 좋다.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여름철에는 자동차 여행도 좋고요. 또 철도 여행도 좋습니다. 네. 하지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스위스 여행의 백미는 철도 여행이라고 저는 네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. 추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알프스 산자락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호숫가 마을에도 들를 수 있고 또 다양한 테마 열차가 있죠. 아하. 특급 열차들.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죠. 다양한 테마 열차. 그럼 값싼 일반 열차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열차까지 있나요? 고급스럽다는 의미, 네, 그것도 맞고요. 네. 또 재밌는 테마를 가진 그런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 주셨으니까 철도 여행으로 잡겠습니다. 겨울철이기도 하고요. 이 체르마트에서 생모리츠까지 가는 빙하 특급 열차 어떤 겁니까? 자, 빙하 특급 딱 하면 뭔가 빙하가 막 끝도 없이 펼쳐질 것 같은 네, 설국 열차 생각나요. 그런 환상을 주는데 사실은 빙하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특급 열차지만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쾌속은 아닙니다. 8시간을 달립니다. 여유 있게 천천히. 네,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하지만 이 열차가 지나가는 도시와 자연과 마을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죠. 네. 그래서 마테오른부터 시작해서 마테오른은 있는 체르마트부터 시작해서 네. 그 생모리츠라는 그 도시까지 쭉 이렇게 스위스를 거의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죠. 네. 쭉 훑어가는데 8시간 동안. 네. 그러면 중간에 내릴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내릴 수도 있습니다. 오호. 그래서 특히 이곳은 그 91개의 터널을 지납니다. 그 8시간 동안. 91개의 터널을 지나고 291개의 다리를 다 건너갑니다. 네. 그래서 알프스의 그림 같은 풍경들을 그 통유리로 된 열차를 타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이게 스위스 여행에서는 꼭 타봐야 되는 거로군요. 네. 빙하 특급 열차. 그러면 이 긴 여정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장관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. 일단은 체르마트가 되겠죠. 네. 출발점. 그 체르마트에서는 이제 마테오른을 바로 구경을 할 수 있죠. 네.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서 엥가딘 계곡이라고 하는 정말 아직은 때묻지 않은 생모리츠 근교의 그 계곡을 달리면서 네. 그냥 앉아서 편안히 보는 거죠. 아하. 네. 그리고 생모리츠 같은 경우는 그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네. 정말 아름다운 호수 도시고요. 네. 그래서 생모리츠는 특히 겨울이 되면 그 호수가 쫙 얼죠. 그 위에서 그 빙상 말 경주를 합니다. 빙상 말 경주요? 네. 얼음 위에서 말들이 달리죠. 스케이트나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탈 것 같은데 말이 어떻게 얼음 위를 달리죠?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이곳의 경주입니다. 그래요?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. 네.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람하시면 정말 좋죠. 특이하네요. 이 말들이 이렇게 스케이트 날을 신거나 그런 건 그렇지 아니죠? 않습니다. 네. 그냥 네. 신기하네요. 자, 이 몽트레와 루체른을 잇고 있는 이 골든 패스 파노라마 열차. 골든 패스 파노라마 열차. 이름이 긴데 이 라인은 기차 자체가 독특하다던데 어떻게 생긴 겁니까? 네, 일단 골든이란 말처럼 네. 황금색이고요. 그리고 파노라마란 말처럼 역시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천장까지. 야외 바깥에 경관이 다 보이게. 다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통유리 된 객실에서 스위스의 산들, 호수, 마을들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요. 네. 특히 제일 기차 맨 앞자리. 원래 기관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네. VIP 좌석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8개. 거기는 자기가 기차 운전하는 사람, 운전수가 된 것처럼
전면을 보면서 달릴 수 있죠, 기차를. 그러면은 무인 기관차는 아니고요. 그 운전수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. 아, 위에 네. 2층으로 돼 있군요. 그렇죠, 네. 대단한데요. 네. 자, 어떤 구간이 환상적입니까? 특히 이곳은 몽트레에서부터 네. 루체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. 겨울에 몽트레에서 출발해서 네. 그 루체른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정말 알프스 산들이 쫙 감싼 산악지대를 통과해요. 네. 그때 설경 정말 눈 속을 달리는 환상 열차가 되죠. 정말 환상 열차 같겠네요. 이게 말씀으로도 이런데 그걸 타고 그 경관 속에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느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부럽네요. 자, 이 생무리치에서 티라노를 거쳐서 이 루가노까지 연결하는 베르니나 특급 열차. 이 구간이 짧지만 역시 환상적인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 특징은 뭡니까? 네, 베르니나 특급 열차는 스위스의 북부 지역부터 따뜻한 남부 지역을 이어주는 네. 특급 열차고요. 남북을 관통하는 열차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특히 이 베르니나 특급은 스위스에서 그 종착지가 이태리입니다. 이태리의 티라노라는 작은 마을이에요. 티라노는 이탈리아 마을이군요. 네, 국경을 넘어갑니다. 아하. 그래서 하지만 여권은 그다지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네, 네. 큰 문제는 없고요. 그리고 그 티라노에서부터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루가노까지 네. 스위스 남부의 휴양 도시 루가노까지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죠. 아하. 그래서 스위스 북부와 남부, 이탈리아의 한 도시 그리고 스위스 남부의 휴양 도시까지 관통을 하는 그런 노선입니다. 그러면은 일종의 이 열차에서 또 버스로 환승을 하는군요. 네네. 그런데 국경을 2번 넘네요. 그렇죠. 네. 스위스에서 이탈리아로 다시 스위스로. 네. 그렇군요. 자, 이 스위스는 아까 처음 말씀 주신 대로 이 알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산악국가인 만큼 각종 등산 열차가 발달해 있다고 하던데요. 이 대표적인 등산 열차 어떤 건가요?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융프라우 등산 열차고요. 네. 이곳은 이제 많이 여행을 해보시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체르마트 일대의 등산 열차. 네. 그래서 고르너그라트반이라는 열차를 타고 해발 3,000m까지 올라가죠. 아하. 거기 딱 내리면 바로 이제 마테오른이 눈앞에 쫙 정말 웅장하게 서 있고요. 그렇군요. 거기서 스키를 타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. 해발 그러면 3,000m에서. 그 말씀하신 융프라우 등산 열차 네. 인터라켄에서 타고 올라가던데. 네, 맞습니다. 저 거기서 기차를 놓쳐가지고 네. 걸어서 그란데라는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네. 하루를 자고 내려왔던 기억이 나네요. 잊지 못할 여행을 하셨군요. 잊지 못할 네. 여행이에요. 네. 절대로 기차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화장실 갔다 오니까 떠났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네. 또 하나 추천해드릴 곳은 루체른 주변의 산들을 이제 등산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. 네. 특히 루체른 주변의 리기산 또 필라투스산 이 두 곳이 가장 유명합니다. 리기산과 필라투스. 네. 그 중에서도 리기산 등산철도는 유럽 최초의 등산 열차죠. 오래됐군요. 네. 1871년에 처음 개통을 해서 어휴. 정상까지 열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네. 해서 올라가면 루체른 호수와 주변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. 거기서 바로 이제 천천히 걸어내 오실 수 있어요. 아하.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. 겨울철에도 거리는 괜찮습니까? 네, 24시간 운행을 하고요. 네. 루체른에서부터 가까워서 얼마든지 당일치기도 가능한 그런 코스입니다. 그러면 지금 쭉 말씀 주셨지만 여러 형태의 장거리 테마 열차들이 있고 그렇죠. 지역과 경관 또 이 열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네. 거기서 어디서든 내리면 등산 열차를 타고 또 산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스위스는 철도의 천국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제가 유럽의 수많은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스위스만큼 이 철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없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유럽의 환상적인 여행 코스를 안내해 주셨는데요. 이 겨울철의 유럽 정말 매력 포인트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. 뭘까요? 일단은 아름다운 대자연. 그 속에서 잠시 현대 문명을 잊을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온천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거. 네. 그리고 이제 테마 열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볼 수 있다는 거. 아하. 도시든 산이든 호수든 네. 다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최고의 와인을 맛보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을 할 수 있다는. 네. 그게 바로 겨울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이게 결심하고 네.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여행지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힐링 이 겨울에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꼭 하고 싶네요. 쉽진 않지만요.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럽 여행 전문가 백상현 여행 작가와 스위스를 한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.